네, 토끼의 토론사무소에 오시면 끼와 지혜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화요일 박원석,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웃복싱을 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박 의원님 경우에 좀 신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파격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갔어도 또 하나의 국면 전환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또 안 가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 뵙고 봉화마을 그게 좀 아쉽네요. 뭐 사전에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시점이 22일이라 그러거든요. 네.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 신년 할애회에 야당 대표의 참석이 아주 관례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야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를테면 황교안 야당 대표 시절에 참석 안 했어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여야 관계를 지금 딱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가 피하지 말고 네. 참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이제 여권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권 자체 신년 할애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대통령이 뭐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셨다고 그런가요? 네. 하는데 결국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야당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원인이나 책임 물론 저는 늘 여당이나 대통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 신년 할애회는 오히려 의외의 장면을 좀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럼으로써 또 여론도 새롭게 조성하고 국회 제1당인 만큼 조금 더 공세적으로 사실은 실제 대면하는 건 피하면서 말이 세지는 게 공격적이거나 공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제1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국회 링에서는 민주당이 헤비급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 행정의 링에서는 정부 여당이 헤비급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민생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상 조금 국회에 갖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좀 더 지지하고 키워주는 모양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이 뭉칠 때다라고 이제 판단을 네네.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 특히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민주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친문 계열 색채가 강한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좀 네.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신년회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회 인사 빠진 것도 사실 지지층에게는 명분이 되거든요. 문 전 대통령께 신년 인사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니까. 근데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뢰와 힘을 모아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 원래 어느 한편에게 꽉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분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개인 관련된 이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도 이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오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박원석 의원님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로는 소기 성과를 얻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문심 끌어안기를 한 건데 그 목표는 당연히 단일 대우로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전제 위에서 문 대통령을 찾아간 건데 문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네. 때문에 당연히 그 남처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대할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언급일 수는 있으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각별하게 들렸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일 대우라든지 원팀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또 전직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원론적 언급을 하면서 또 은근히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적절한 수위를 문 대통령이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문 대통령이 티나게 정파적인 어떤 이런 그 포지션을 취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내에 또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있고 또 당원들의 생각도 여러 갈래인데 그런 거 충분히 저는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찌됐든 이 원군이 굉장히 급한데 네. 문 대통령이 저런 발언 정도를 해준 게 큰 힘이 되겠죠. 민주당 내는 이른바 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 관련 사안들이 격화되면 지도부에 대한 뭐 비상체제라든지 변화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뭐 그런 고민들을 마음속으로는 다 할 텐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아직 꺼내놓고 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더 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네. 결정적 물증,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고 성남 FC 이제 소환하겠다고 했죠. 곧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해석의 여지도 있고. 결국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항배가 어떻게 향후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네. 그런 속내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뭐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에 신년 네. 할애회에서 교토당국을. 뭐 플랜 B, C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했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하기 어려운데 원로고 어른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영리한 토끼처럼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민 의원님 혹시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화해나 지지 제스처는 당신의 지금 신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서해 네.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안보 있었던 라인들. 안보 라인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글쎄 과연 여름이 지나면서도 과연 그럴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죠. 네. 전 정부의 상황과도 밀접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잡한데 일단 민 의원님 근황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3월 8일 앞두고 지금 바쁘시죠? 그렇죠. 저희 뭐 이제 당원 가입은 이제 끝났고요. 네. 더 이상 지금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물론 소중한 분들이지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없죠.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직 정비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그 지금 후보군들 여러분들이 네. 각 당연마다 방문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지금 상황이죠. 저희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 네. 자, 분주한 상황이긴 한데 왜 분주하냐면 핵심은 이제 윤심, 민심, 당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민심은 뭐 지금 제도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주로 주장하시는 부분이 되었고 당심과 윤심이 교묘하게 섞어 있는 구도 같기도 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심 전당대회 바람직하지 않다. 뭐 네. 이분이 좀 협상파이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분이긴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윤심 전당대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에 나온 메시지 네. 내가 지금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네, 됐다고 그런 얘기를 윤심이고 했어요. 당내 무슨 친윤이 있냐 이 말하고는 저는 맥락이 같이 간다고 봐요.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네. 물론 대선 때 워낙 가까이서 더 일찍부터 도왔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밍이 친윤계 무슨 뭐 그렇게 네네. 됐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민심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누구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과거의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인 빚은 상당히 네. 가벼운 편이다. 이전의 대통령이나 이전의 중진급들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도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서 선긋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방향으로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물론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서 네. 상당 부분은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더 이상의 뭐 윤심 논란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자. 그래서 국민들께 괜히 눈살 찌푸리는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측면으로 개파 갈등으로 보이게 하지 말자. 보이게 네. 하지 말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뭐 당에서도 그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당원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다 네.
동시에 그런데 그 당원들이 정말 다양해요. 다채로워요. 네네. 저도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문자를 네네.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네. 그래서 대표성이 어떻게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상당 부분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당원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윤심의 존재를 계속 얘기하시죠, 박 의원님. 저는 뭐 겉따로 속따로 말따로 행동따로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심 전당대회가 진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무슨 김장년대니 네. 윤심팔인 이런 거 못하게 했겠죠. 근데 실제 행동한 거 보면 뭐 윤핵관들 따로 불러가지고 관저에서 만찬하고 네. 김기현 의원 부분만 초청해가지고 또 만찬하고 네. 김기현 의원만 독도해가지고 면접 보고 사실상 뭐 윤 대통령이 저는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좀 결이 다른 네. 그야말로 이제 비윤 더 나아가서 이제 반윤 반윤처럼 되고 이런 있어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은 어쨌든 링 밖에 있는 사람이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주자들이야 뭐 당심이고 윤심이고 윤심이 민심이고 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1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 과연 여당의 체질을 얼마나 강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거고요.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지 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완벽하게 윤심에 의한 윤심을 위한 이런 전당대회가 된다면 저는 총선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강특위나 당협위원장 관련해서 조금 소리가 있었잖아요. 박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에는 뭐 윤핵관들 아니면 나가라. 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제 네. 비핵관 출신의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네. 의원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결국에는 윤핵관이냐 아니냐,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의 밑그림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밑그림을 네. 보고서 좀 불안해할 사람들이 꽤 있겠죠. 예. 민 의원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무척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요? 때문에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민감한 주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 출신들도 되고 있고 네. 복권되자마자 또 당협위원장이 되고 이런 사안이 네, 지금 네. 막 알려지면서 네, 네. 논란이 있습니다. 복권되자마자 당협위원장이 된 그 문제는 네.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는 해요. 네. 물론 이제 그분은 그럴 줄 몰랐고 당 차원에서도 뭐 그걸 이러시다가 비운 소리 들으시면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당에서 운용에 미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협위원장 68개를 다 임명한 게 아니에요. 네네. 지금 그렇죠.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분을 그렇게까지 빨리 해서 네. 당이나 이런 논란의 부분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본인한테도 저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이 좀 필요했다. 조강특위나 비대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대통령에도 부담이 된다. 네. 끝으로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는데요. 그 중대선거구제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셨고 두 분은 원외에 계시니까요. 국민들이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전략적 선택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투표할 때.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이 사람 지역구 찍고 비례대표 막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낫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한 말씀. 그러니까 현재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결국에는 적대적 공생의 양당 정치를 승자 끊임없이 독식이고, 이제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고 승자 독식에 수많은 사표를 낳는 이런 선거제도잖아요. 근데 그걸 좀 극복해 보자.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고 네네, 또 선거 그렇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선거제도 개혁은요 여야 간의 전선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네. 다 기득권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지대 추구를 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전개되기 네.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특히 영남 TK를 설득시킬 네. 수 있을까? 그것부터 설득시켜야 네.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 전개가 가능한데 여당의 입장이 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개개 의원들의 저는 뭐 지금 현역이 네. 아니니까 개개 의원들 특히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텃밭에 있는 그렇죠. 의원들 영남 호남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예, 텃밭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주의의 정말 그 꽃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죠. 한 것이 저는 윤 그렇죠. 대통령께서 여당을 설득해서 네. 야당의 합의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저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면 지금까지 했던 저의 모든 부정적 평가를 철회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바로 두 분이 뛰시는 걸로 저희가 후보자로서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예. 네. 한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한 40여 분 정도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찬성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의 힘이 결국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간다라는 두 분의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초 토론사무소 역시 또 뜨겁고 재밌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